안녕하세요. 커피파인더 지바입니다. 어릴 때 쓰기만 해서 마시지 않던 아메리카노가 어느 날부터 아메리카노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고 수많은 카페들 속에서 나만의 단골 카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카페 메뉴 속에서 아메리카노보다 비싸고 이름도 생소한 필터 커피, 브루잉 커피 또는 핸드드립 커피라 불리우는 메뉴를 바리스타의 권유에 의해서 마셔보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매력에 빠지셨나요? 얼마 후 다른 카페에 가고 그때 맛있었던 그 필터 커피를 생각하며 비슷한 이름의 커피를 시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모금 하는데 너무 다른데? 분명 나라 이름도 맞고 필터 커피 맞은데?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와인의 경우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와인이 모두 같은 맛과 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같은 레드 와인이라 해도 맛과 향은 천차만별이라는 것까지도요. 조금 관심이 생겨 와인의 라벨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필터 커피를 시키면 카페마다 정보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많은 정보가 적혀 있죠. 암호 같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커피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생활에도 유용한 정보가 된답니다. 자, 오늘부터 5편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잘 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커피 체리, 커피 빈, 이 표현은 어떠세요? 익숙하죠? 익숙함에 함정이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는 마치 우리가 즐겨 먹는 체리와 닮아서 커피 체리라고 불렀고, 커피 열매를 잘라보면 그 안에 쌍둥이처럼 자리한 씨앗 2개는 콩과 닮았다고 해서 커피 빈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리는 장미과에 속하고 커피는 꼭두선이과, 콩은 콩과인데 고양이과와 강아지과와 말과를 같다고 하는 것이니 구별이 시급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나라와 품종입니다. 어느 나라 커피 좋아하세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량 순위를 이야기 드린 건데요. 나라별 커피 생산량 순위는 화면에 잠시 띄울게요. 6위인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입니다. 커피 목동과 양은 모두가 이야기하니 저는 패스하고요. 커피파인더의 윤 팀장이 작년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와 생생한 소식을 전했는데 윤 팀장이 찍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수확을 앞둔 마을 사람들의 복장이 서늘한 날씨임을 말해줍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8월, 에티오피아의 여름 평균 기온이 26.4도로 데프리카, 대구의 여름 8월 평균 기온 34.4도와 비교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커피는 적도 북은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것 아니었나? 커피가 자라는 지역들만 세계 지도에 표시하면 적도를 중심으로 커피벨트 띠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주 무더운 해안지대나 낮은 고도가 아닌 산간지대 높은 고도에서 커피나무가 자라죠. 에티오피아 국토의 대부분은 1000m 이상의 고산,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여름, 겨울 없이 1년 내내 봄과 가을의 연속인 것이죠. 제가 사는 제주도에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2번째로 높고 제주도에서는 가장 높은 1100도로가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도 1100m 도로입니다. 가장 높은 도로이니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 1100m 아래에서 산다고 보면 되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1100m 이상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것이죠.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고도가 무려 2300m입니다. 커피 산지는 오히려 수도에서 조금 내려간다고 하네요. 1등 브라질과 2등 베트남은 어떨까요? 이 두 나라 커피 산지의 고도는 에티오피아는 다르게 반대로 낮습니다. 브라질은 1100m 이하, 베트남은 보통 800m 이하에서 생산되죠. 두 나라의 높은 생산력은 유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은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1726년 커피 재배를 시작하여 이제 2년 뒤면 커피 생산 3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브라질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커피 관련 이야기가 뉴스에서 보도되고 특히 낮은 영도에 가까운 날씨로 커피나무가 냉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서 전해지는 모습.
밤에 일행들이 춥다며 패딩을 꺼내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베트남의 커피는 1857년 프랑스의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지고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하며 커피 문화가 전파됩니다. 특히 로부스타라는 쓴 커피가 자라기에 적합했던 베트남에서는 순수한 커피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 핀이라는 도구로 커피를 추출하고 쓴 커피에 달달한 연유를 넣어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베트남 반미라는 음식도 이때 전해진 것이죠. 반미의 주재료는 바게트이고 각종 재료를 넣어서 즐기는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재료 없이 바게트를 연유에 찍어 커피와 즐겼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점심은 바게트를 연유에 찍어 먹어보고 커피도 곁들여야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 에티오피아와 예멘에서는 맛과 향이 좋고 쓴맛이 적은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고 고도가 낮은 브라질과 베트남에서는 묵직하고 강렬한 커피향 그리고 쓴맛이 많은 로부스타가 길러지는 것이죠. 아라비카 커피는 필터 커피로 맛과 향을 즐기기 좋고 로부스타는 캔커피, 믹스커피에 많이 쓰인답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자라는 환경만큼 모양이 정말 다릅니다. 왼쪽은 아라비카, 오른쪽은 로부스타 사진입니다. 고산지대의 아라비카 커피 나무의 잎은 로부스타에 비해 작고 적죠. 커피 꽃의 수정을 이루어줄 동물, 공충 등의 개체수가 적어서 경쟁 우위를 위한 목적, 빨간 열매가 열렸을 때 빨리 눈에 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도가 낮은 지대 로부스타 커피 나무가 잎이 크고 풍성한 이유는 반대입니다. 동물, 곤충, 개체수가 많아 보호하기 위함이죠. 열매 자체도 더 많은 카페인을 생성해서 해로운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잎과 같은 녹색이라면 번식이 힘들 거예요. 녹색 꽃이 희귀하고 화려한 색의 꽃이 많은 이유. 열매가 처음 열릴 때는 녹색이었다가 열매가 품고 있는 씨앗이 다 자라면 빨갛거나 화려한 색으로 변하여 향긋하고 달콤한 향으로 유혹하는 이유도 모두 개체를 보호하거나 번식을 위한 것이었죠. 커피나무를 자연에 두면 3층 높이까지도 자랍니다. 보통 커피 농장은 수확이 편한 높이 2m 전후로 기르고 가지치기를 하죠. 10년 이상 자란 가지에서 자라는 커피 열매는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지치기를 넘어 위험하지만 밑둥을 자르고 나무의 전체를 다시 기르는 노력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죠. 파나마에 갔을 때 에스메랄다 농장의 전설적인 랏 마리오랏의 나무의 밑둥을 봤는데 30년도 넘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 농장주 레이첼은 딸 알렉스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랏이라며 마리오랏의 일부 나무의 퀄리티를 위해 밑둥을 잘랐다가 고사한 나무를 보며 정말 슬퍼하는 모습 속에 커피를 향한 큰 애정이 보였습니다. 자연에서 집 앞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커피가 자라는 에티오피아에서는 가지치기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0년 전 최고의 맛과 향으로 전성기를 올리던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 지역은 그 맛과 향이 예전만 하지 못하죠. 신생 시다마 지역이 2020년부터 이루어졌던 에티오피아 컵 오브 엑설런스 COE 커피 품질 평가 대회에서 대부분 수상을 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농장만 갖고 있는 타이틀. COE 대회는 한 번 우승도 힘든데 멕시코의 산타크루즈 농장은 무려 연속 3번이나 우승을 했죠. 이 농장은 전체 커피 나무의 10분의 1을 매해 밑둥까지 자른다고 합니다. 즉 농장의 커피 나무는 10년을 넘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3년 또는 4년생 가지부터 10년생 가지의 커피를 수확, 혼합한다고 합니다. 농장주 호세는 우리 일행에게 밑둥까지 자른 나무에서 다시 자라는 나무 가지들 중에서 일부를 가지치기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커피 열매는 빨간색이 많은데 같은 품종 안에서도 노란색 열매로 변이된 커피 나무는 따로 더 소중하게 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핑크색, 보라색, 주황색까지 다양한 컬러의 열매를 컬러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같은 품종의 열매도 색깔에 따라 조금씩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맛의 차이는 수확 후 건조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조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3, 4, 5편, 3편에 걸쳐 영상에서 다루고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의 대부분 커피 농장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수확을 마칩니다.
한 농장에서 석 달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익어가는 열매들 사이에서 잘 익은 열매만을 보통 3번 이상 나누어서 수확을 합니다. 즉 제주도 작은 농장의 귤처럼 한 번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닌 커피 농장 같은 랏 안에서도 여러 번 나누어서 수확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수확을 한 커피 열매를 건조하는 날의 날씨와 두 번째, 세 번째 수확을 한 커피를 건조하는 날의 날씨가 똑같지 않습니다. 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마셨던 커피를 기억했고 확실하게 나라, 품종, 가공 방법, 농장의 이름, 그리고 농장의 세부 분할된 낫 이름까지 기억하고 동일한데 왜 맛이 다를까? 커피 로스터와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기 전에 커피의 컨디션이 여러 이유에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라별, 고도, 온도, 환경이 커피의 향과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와라고 하죠. 그리고 기르는 농부들의 정성도 중요합니다. 브라질 커피 맛, 베트남 커피 맛, 에티오피아 커피 맛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가 교류하기 쉬워지면서 커피 품종 개량이 다양해지고 나라 간 품종 교류가 확대된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년 전 조선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품종의 개가 아닌 진돗개를 쉽게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애견인 천만시대로 확대되어 쉽게 볼 수는 없죠. 절대적 개체수가 줄었다기보다 월등히 다른 품종의 개가 많아진 상대성 때문일 것입니다. 품종 개량과 품종 교류의 중심에는 생산순위 3위 콜롬비아와 37위 파나마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로부스타 커피를 1%도 허용하지 않고 100%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게 하여 양이 아닌 품질의 차별화를 두었고 농장들의 노력으로 이어져 최근 정말 다양한 품종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2004년 세상을 변화시킨 게샤라는 이름의 품종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다른 품종들의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게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상 2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커피 품종이 뭘까요? 제주도가 귤로 유명하니 귤 품종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품종의 귤을 좋아하세요? 커피파인드를 오픈하던 2016년쯤 제주에 있는 감귤 연구소를 갔었는데 연구원이 저희 일행에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한 해에 새로운 귤 품종 몇 가지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까요? 그분들에게는 회사를 계속 다니느냐, 해고당하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맞춰보세요. 50가지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해 50가지 새로운 귤 중 시장에 출시되는 확률은 5년에 한 번, 즉 사진에 보이는 새로운 품종은 250분의 1 경쟁을 뚫고 나온 것이죠. 품종은 왜 계속 많이 만들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맛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큰 이유는 맛있는 맛의 품종을 오래 먹기 위해서입니다. 두 바나나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왼쪽에 짧은 그로미셸 품종 바나나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오른쪽 캐번디시 품종 바나나가 익숙하세요? 현대의 우리는 캐번디시를 먹는데요. 5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캐번디시 품종 바나나보다 월등히 맛과 향이 뛰어난 그로미셸 품종의 바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로미셸 품종에게 치명적인 곰팡이 병이 파나마에서 생깁니다. 파나마 병이라고 하는데 삽시간에 퍼져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파나마 병을 박멸하고 그로미셸 품종을 계속 기르거나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안 되나 하시겠지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 성체로 자라고 그 열매의 씨앗으로 2세가 자라고 다시 그 성체의 씨앗으로 3세대도 이상 없이 자라야 하는데 연구기간이 보통 20년 이상 체크해야 안정적인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병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박멸은 어렵다고 하네요.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완전히 박멸된 것이 아닌 인류가 만든 약으로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보단 우위에 있는 것이죠. 의학 자료를 찾아보니 인류가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감염병은 천연두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바나나 품종들, 새로운 딸기 품종들, 새로운 커피 품종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품종들이 병 없이 무탈하고 장수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이 시간 2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게샤와 게이샤에서 만나요. 안녕.